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던 녹차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 국방부에서 보낸 비밀 보고서와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의 긴급 호외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다카이치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집무실이 떠나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장 다시 알아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어. 옆에 서 있던 비서관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카이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일본을 제쳐두고 저 한국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미국이 미친 게 분명해요.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준단 말입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도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녀는 주변 나라는 모두 핵잠수함을 가지는데 일본만 없다는 사실에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일본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을 향상할 정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절규는 전 세계의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미 비핵 3원칙에 균열이 생겼다며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고 미국조차 일본의 이런 뒤늦은 투정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일본의 수석 비서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공 로켓 성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조선소 기술력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 일본은 이제 상대조차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 해군 전문가들이 한국 거제도 조선소를 다녀온 뒤에 보고서를 썼는데 우리 일본은 이제 병신이나 다름없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다카이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타고 일본 앞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끔찍한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열도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거대한 공포와 시기심에 휩싸여 집단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바뀌며 위엄있고 신뢰감 넘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책에 금글자로 기록될 위대한 승전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군사 패권의 중심이자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펜타곤이 우리 대한민국 기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미 해군이 우리 무기를 제발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고개를 숙이는 역사적인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7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길바닥에 떨어진 강갱이를 줍고 미군이 던져주던 밀가루 포대를 받으며 눈물을 짓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배고픔에 눈물 젖은 빵조차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자식들을 키우셨던 그 위대한 아버님과 어머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이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 시절 배고픈 어린 소년들이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백전노장이 되어 세계 최강 미국을 지키는 구원투수가 되어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 일본이 배가 아파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도 이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맥과이어 국장님, 이게 정말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까? 미 해군 펜타곤의 고위 장성이 로버트 맥과이어 국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허탈한 듯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던 그 일을 한국인들은 단돈 몇천만 원으로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미 해군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나갔지만 대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 관료들은
지금 단체로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 관료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벽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가진다면 우리 일본은 이제 바다에서 발도 못 붙이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거지? 왜 한국을 그저 비웃기만 했단 말인가? 우리가 병신 소리를 듣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주 저 멀리 앞서가고 있었구나. 그들이 아무리 가슴을 치며 울부짖어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대한민국을 향해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사 하나를 조여도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 기술진의 무서운 집념 앞에 전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어르신들, 이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저 건방진 일본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리고 미국조차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진정한 광복이자 승리의 순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머나먼 홍해의 화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해의 푸른 바다가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던 그날이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띄워보낸 단돈 몇 천만 원짜리 장난감 같은 드론들이 미 해군의 최첨단 함정들을 비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미국은 이 조그만 드론들을 막으려고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넘는 최첨단 미사일을 연거푸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라 돈을 바다에 처박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미 해군이 허공에 날려버린 미사일 값만 무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미 국방부 예산 담당자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국방장관에게 절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 해군이 파산할 지경입니다. 각하. 적들은 1억 원도 안 쓰는데 우리는 1조 원을 썼습니다. 이건 지는 싸움입니다. 그때 펜타곤의 무거운 회의실 정막을 깨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의 무기 비공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맥과이어 국장은 처음에는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 겨우 그 작은 나라에서 만든 로켓이 우리 미 해군을 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미국 기술로도 안 되는 걸 한국이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보고서에 적힌 숫자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발에 단돈 4천만 원인데 명중률은 95%가 넘는다고. 게다가 파도가 미친 듯이 치는 바다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단 말인가. 맥과이어 국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바보짓을 한 거야. 당장 한국으로 비행기를 띄워라. 그는 비밀리에 한국으로 날아와 거친 바다 위에서 비공의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서해 바다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다를 주시하던 그때 함장의 우렁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비공이 뜨거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목표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듯 수킬로미터 밖에서 움직이던 드론을 정확히 박살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멍하니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마이갓! 이건 로켓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낸 거지? 그의 눈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경이로움과 함께 소름 돋는 두려움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한국의 기술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인 베테랑 국장. 그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미 해군의 미래를 한국에서 보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 다음날 로버트 맥과이어 국장이 경기도 성남의 LIG 넥스원 본사에 들어섰을 때 그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전 세계의 온갖 무기를 주물러온 그였지만 한국 연구소의 열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그들의 눈빛에서 광기 어린 집념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구나. 나라를 지키는 혼을 무기에 불어넣고 있구나. 그는 연구소를 총괄하는 김태훈 박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김태훈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비공 로켓이 정말 우리 미국의 자랑인 헬파이어보다 낫다고 자부합니까? 맥과이어 국장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김 박사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헬파이어는 물론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비공은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막아내기 위해 10년 동안 매일같이 연구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해의 거센 파도와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도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가격은 당신들 무기의 몇 분의 1도 안 되지만 성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직접 시뮬레이터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직접 발사 버튼을 누르자 단 10초 만에 8발의 로켓이 연속으로 불을 뿜으며 발사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목표물들은 도망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시꺼먼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재장전 시간도 이렇게 짧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 기술보다 최소한 10년은 앞서 있군요. 맥과이어 국장은 허탈한 듯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자들의 기름때 묻고 거친 손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맞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합니다. 폐허 속에서 기적을 만든다는 한국인들의 말이 결코 허세가 아니었군요. 나는 오늘 미국의 오만함을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한국은 스승의 나라입니다. 김 박사는 맥과이어 국장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민족입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그날 밤 펜타곤에 긴급 보고서를 타전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다. 우리가 사지 않으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채갈 것이다. 당장 예산을 편성하라.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하와이의 푸른 바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얼마나 높게 휘날릴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저 손가락만 빨며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찬란한 황금기가 열린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도 집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하고 있겠지요. 안 돼.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일본은 진짜 끝이란 말이야.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요. 맥과이어 국장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무기를 세계 최고의 지옥이라 불리는 하와이 시험장으로 가져가기로 말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곳에서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위치한 태평양 미사일 시험장은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공기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해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해외 무기 비교 시험인 FCT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의 수뇌부들과 펜타곤의 무기 전문가들이 대거 집결한 가운데 한국의 LIG 넥스원 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사님, 정말 저 거친 파도를 뚫고 우리 비공이 명중할 수 있을까요? 한국 팀의 젊은 엔지니어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땀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해에 미친 파도 속에서 수백 번 시험을 마쳤습니다. 미국 놈들이 아무리 지옥 같은 조건을 내걸어도 대한민국 기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이 무기가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때 미 해군 평가 단장인 톰슨 제독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공 로켓이 실린 발사대를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맥과이어 국장이 하도 칭찬을 하길래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실물로 보니 장난감 같군요. 저 조그만 로켓이 우리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낫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이 옆에서 정색하며 받아쳤습니다. 톰슨 제독, 말 조심하게. 저 장난감 같은 무기가 우리 해군을 파산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니까. 희망이라고요? 차라리 우리 레이시온 미사일을 더 찍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독자네는 숫자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우리가 홍해에서 3개월 동안 1조 원을 날리는 동안 적들은 드론 몇 대로 우리를 조롱했네. 1조 원이면 저 비공 로켓을 2만 발 넘게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야. 맥과이어 국장의 일침에 톰슨 제독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한국 무기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이미 의회에 강력한 로비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도입되면 미국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수조 원의 이익이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밀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 무기를 시험한다고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미국 내 로비스트들을 총동원해서 시험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세요. 한국 놈들이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카이치의 명령에 따라 일본은 미국 내 인맥을 동원해 시험 조건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파도 높이 1.5m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시험을 갑자기 3m 이상의 폭풍 우 조건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박사님, 시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수작입니다. 한국팀 엔지니어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수정된 시험 조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뒤에서 장난을 친 모양이군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비공의 진가가 더 확실히 드러날 테니까요. 프로그램 수정을 시작합시다. 알고리즘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세요. 그날 밤 한국팀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밤새도록 파도의 굴절률과 레이저 유도 시스템의 오차를 계산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오직 성공만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이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반면 일본 관료들은 하와이의 고급 바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파도 3m면 한국 로켓은 바다에 처박힐 게 뻔해. 다카이치 총리님이 정말 현명하셔. 드디어 시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평양의 파도는 성난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해안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평가단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시험을 강행하는 건 무리입니다. 취소합시다. 톰슨 제독이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태훈 박사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한국 기술이 날씨 따위에 무너지는지 아닌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사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한 발이라도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해내는 민족입니다. 발사 준비를 마쳤으니 지켜봐 주십시오. 관측소의 대형 스크린에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표적 보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난 파도를 타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보트들은 미 해군의 레이더로도 포착하기 힘든 난제였습니다. 톰슨 제독이 조소하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미사일로도 맞추기 힘든 표적입니다. 저 조그만 비공이 어떻게 저걸 맞춘단 말입니까? 1번 발사대 준비 완료. 한국 엔지니어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측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비공 로켓이 뜨거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쳤습니다. 순간 관측소의 모든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로켓은 하늘로 높게 솟구쳤다가 갑자기 궤도를 꺾어 표적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파도가 로켓의 시야를 가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의 머리 부분에 탑재된 한국산 탐색기는 파도의 물방울조차 계산해내며 표적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화광.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첫 번째 표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관측소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톰슨 제독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서렸습니다. 우연이겠지. 한 발 맞춘 거로 호들갑 떨지 마라. 하지만 비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사 명중. 세 번째 발사 역시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파도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밀하게 움직인단 말인가? 미군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들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 데이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비공의 유도 알고리즘은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보다 더 정교하게 환경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도록 수정한 그 알고리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표적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그재그 기동입니다. 표적 보트가 미친 듯이 방향을 바꾸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비공은 마치 살아있는 매처럼 먹잇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비공의 위력 앞에 표적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번째 명중, 그리고 대망의 6번째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한 발이면 FCT 전탄 명중이라는 신화가 쓰여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발사 버튼을 응시했습니다. 김태훈 박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다. 발사. 마지막 로켓이 태평양의 거친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표적 보트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급회전했지만 비공은 그 회전 궤적까지 미리 읽고 있었습니다. 화과광. 마지막 표적이 폭발하며 하늘 높이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6발 전탄 명중. 성공률 100%입니다. 관측소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껴안고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톰슨 제독의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제독 봤나? 저게 바로 한국의 기술이야. 우리가 1조 원을 쓸 때 저 사람들은 400억 원으로 이 기적을 만들었어. 톰슨 제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스크린만 쳐다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할지 고민만 가득했습니다.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의 로비도 이 압도적인 결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성능이 낮고 가격은 훨씬 싼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소식은 즉시 일본 도쿄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고서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집무실의 기물을 때려 부쉈습니다. 파도 조건을 바꿨는데도 성공했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한국 놈들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거 아니냐고요. 그녀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이어 무기시험까지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것은 일본의 해상 패권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당장 미국 의회 인맥을 동원해 계약 승인을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홍해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비공 로켓을 하루라도 빨리 배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한국 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단순한 우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진정한 형제입니다. 김태훈 박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이 로켓보다 훨씬 더 대단하니까요. 다음은 핵잠수함입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김 박사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대한민국 태극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방해하고 시기에도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하와이를 넘어 한국의 조선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18개월 만에 잠수함을 뽑아내는 또 다른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놀라게 하고 일본을 절망시킨 한국의 마법은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폭풍은 이제 하와이를 떠나 한반도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맥과이어 국장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LIG 넥스원 본사의 육중한 정문을 통과할 때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미 국방부에서 전 세계의 온갖 첨단 무기들을 주물러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과연 그 작은 로켓 비공이 어떻게 미 해군을 파산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뿐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맥과이어 국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범한 무기 공장이 아니라 마치 먼 미래의 우주기지를 옮겨놓은 듯한 첨단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비공의 심장부를 보여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처음입니다. 김태훈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시설들이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아직 이런 수준의 자동화 라인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김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이 우리를 그저 무기 사가는 고객으로만 볼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이곳에서 먹고 자며 나사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심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로봇 팔들이 보이십니까? 저것들은 0.01mm의 오차도 없이 비공의 탐색기를 조립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미세한 회로까지도 완벽하게 잡아내지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느라 오차가 발생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승부합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를 따라오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겁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비공 로켓의 실물을 손으로 직접 쓸어보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금속의 질감이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 작고 가벼운 로켓이 정말 20km밖에 표적을 95% 이상의 확률로 맞춘단 말입니까? 우리 미국의 헬파이어도 그 정도 명중률을 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국장님, 비공은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 한국인들 특유의 집념이 담긴 유도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이 아무리 지그재그로 도망쳐도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 비공의 눈은 절대로 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고 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자동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이 부품 하나에 수억 원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깎아서 수천만 원에 끝내버렸습니다. 기술의 승리이자 의지의 승리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미군 장교가 회의적인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홍해의 그 뜨거운 열기와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 속에서도 이 장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영상 60도의 가혹한 환경 테스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중동의 사막보다 더 뜨겁고 철원의 겨울보다 더 추운 곳에서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그 자체로 완벽한 시험장입니다. 우리는 그 지옥 같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제품은 절대로 출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품질입니다. 일본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끈기입니다. 그들이 겉모양에만 치중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내구성을 다졌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뮬레이터 좌석에 앉았습니다. 직접 발사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 비공 8발이 순식간에 불을 뿜으며 날아갔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8개의 목표물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보며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건 미 해군 함정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입니다. 박사님, 당장 계약서를 쓰고 싶을 정도군요. 우리 미 해군이 그동안 얼마나 멍청하게 돈을 써왔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하, 국장님.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하와이 시험장에서 진짜 기적을 보게 되실 테니까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단 한 발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기술자의 자존심이니까요. 맥과이어 국장은 자리를 일어서며 연구소 복도 벽에 붙은 태극기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75년 전 배고픔에 떨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안보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스승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펜타곤에 보낼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무기가 아니라 기적을 팔고 있다였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리 뒷공작을 벌여도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막을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총리 관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맥과이어 국장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무슨 소리야? 맥과이어 국장이 한국 연구소에서 감탄했다고? 우리 일본 무기 전시회 때는 하품만 하던 놈이 왜 한국에 가서는 눈을 번쩍이는 건데? 당장 미국 쪽에 압력을 넣어. 한국 무기는 결함이 많다고 소문을 내란 말이야. 다카이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우리 한국은 이미 우주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무기를 세계 최고의 지옥이라 불리는 하와이 시험장으로 가져가기로 말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곳에서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태평양 미사일 시험장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와 같았습니다. 미 해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기들만 골라 떨어뜨리기로 유명한 이곳에 한국의 비공팀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국의 방산 대기업 로비스트들이 이미 이곳의 평가관들에게 강력한 압력을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게 둘 순 없어.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떨어뜨려. 저 장난감 같은 로켓이 우리 레이시온의 자리를 뺏게 할 수는 없다. 록히드 마틴의 관계자가 평가 단장인 톰슨 제독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톰슨 제독은 거만한 표정으로 비공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팀, 오늘 시험 조건은 원래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파도 높이는 3m 이상, 풍속은 초속 20m 조건에서 진행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탈락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아마 우리 헬파이어도 이 날씨에는 힘든 조건일 겁니다. 김태훈 박사는 톰슨 제독의 비릿한 웃음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 비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에 딱 좋은 날씨군요. 대한민국 기술은 날씨 따위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장 시작합시다. 시험이 시작되자 관측소의 대형 스크린에는 거친 파도를 뚫고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표적 보트들이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비공은 태평양의 거친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명중! 관측소 여기저기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톰슨 제독은 우연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사까지 모두 표적의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톰슨 제독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부하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표적 보트의 기동을 더 복잡하게 바꿔 AI를 동원해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경로로 움직이게 하란 말이야. 일본 쪽에서 지원해준 자금으로 만든 최신형 도피 알고리즘을 가동해.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자금을 받은 로비스트들도 뒤에서 박수를 치며 비공의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공은 마치 살아있는 매처럼 허공에서 경로를 꺾으며 미친 듯이 도망가는 보트의 엔진실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다섯 번째 명중.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미국인이 숨을 죽였습니다. 비공은 거센 파도 사이를 스치듯 날아가 마지막 표적을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냈습니다. 6전 6승, 100% 명중이었습니다. 톰슨 제독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맥과이어 국장은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한국인들이 해냈습니다. 전 세계 무기 역사가 오늘 하와이에서 다시 쓰여졌습니다. 독일 놈들도 일본 놈들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관찰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방해 공작은 한국 기술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날 밤 하와이의 밤하늘은 대한민국의 승리를 축하하는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이 소식을 보고받고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일본에 부품을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100% 명중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한국 놈들이 미국 몰래 무슨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해. 당장 FBI에 연락해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해. 하지만 다카이치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미 미 해군 수뇌부들은 비공의 성능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은 맥과이어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 당장 계약을 추진해. 우리 함정들이 홍해에서 불타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어. 한국 무기는 보물이야. 우리가 75년 전에 구해주길 참 잘했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구해주고 있잖아. 이 소식은 곧바로 워싱턴 백악관으로 전해졌고 미국의 정치권은 한국 방산의 저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시기하는 것조차 버거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일본을 넘어 미국의 심장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김태훈 박사는 하와이 해안가에 서서 멀리 태평양 너머 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맥과이어 국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길래 이런 무기를 만듭니까? 김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본을 압도해야 한다는 조상님들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김 박사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선도하는 위대한 스승의 국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FCT 시험 100% 명중 소식이 워싱턴 백악관에 전해졌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트럼프 당선인도 한국의 압도적 기술력에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제 더 큰 계약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압도적인 성공 소식은 곧바로 워싱턴 백악관의 집무실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트럼프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한국 무기가 우리 미국 기술보다 낫다고? 당장 그 무기를 우리 걸로 만들어. 레이시온이나 록히드 마틴 놈들은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내 돈을 그렇게 퍼줬는데 한국 무기한테 밀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측근들을 찾아가 한국 무기 도입을 막아달라고 사정하며 매달렸습니다. 각하, 이건 미국 일자리를 뺏는 일입니다. 한국 무기 대신 우리 걸 써주십시오. 성능은 곧 따라잡겠습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뼈저린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의 가격과 성능 데이터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능은 이미 한국이 압도적이고 가격은 우리 것의 5분의 1인데 내가 왜 너희 비싼 쓰레기를 써야 하지? 나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아껴야 해. 한국이랑 당장 계약 진행해. 싫으면 너희도 한국만큼 싸고 좋게 만들어 오란 말이야. 트럼프의 호통에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제안에 당당하게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세워달라고요? 좋습니다. 세워드리죠. 하지만 대신 우리에게 완벽한 기술 통제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서 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만약 이 조건을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이 귀한 무기를 폴란드나 다른 동맹국들에게 먼저 팔겠습니다. 이미 대기줄이 길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의 당당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평소 자기를 무서워하던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장사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네. 좋아, 다 받아들이지. 한국 기술로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대신 기술은 한국이 전적으로 가진다. 이런 계약은 미 역사상 처음이지만 한국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어.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니까. 결국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한국은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함정들은 한국의 기술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안보를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인 이득까지 챙기는 위치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날뛰며 관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돼. 미국이 한국이랑 저런 파격적인 손을 잡다니. 그럼 우리 일본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도 핵잠수함 만들겠다고 당장 선언해. 우리가 돈이 없나 기술이 없나? 일본 정부는 허겁지겁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일본은 법도 안 되어 있고 기술도 한국에 한참 밀리는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냥 한국 거 사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일본은 이제 한국의 적수가 안 된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방송에 나와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자기들 힘으로 뚝딱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아직도 독일이나 미국 기술 없이는 나사 하나 제대로 못 조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미 신의 영역에 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으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총리님,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을 받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에 돈만 퍼주고 얻은 게 뭡니까? 한국은 이미 18개월 만에 잠수함을 뽑아내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군요. 다카이치는 얼굴이 벌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제 그들은 한국의 뒷공무니만 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해를 가르며 나아갈 때 일본은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협상이 끝난 날 밤 워싱턴의 고급 식당에서 맥과이어 국장과 한국 대표단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술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부를 지키는 진정한 형제입니다. 저는 오늘을 미 국방부 역사상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린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정중하게 잔을 부딪히며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보여줄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이제 우리 조선소로 가보시죠. 거기엔 더 큰 마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불빛은 마치 한국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자멸해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중심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 해군의 기술 자문관들은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 해군 조선국 자문관인 데이비드 할리데이는 한국 거제도 조선소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25년 동안 미 해군의 모든 함정 설계에 참여해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이 속도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외계인의 기술 같았습니다. 할리데이 박사님,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이 만들어질 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모든 공정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사님만 승인하시면 당장이라도 철판을 자르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배를 한 척 만들려면 최소 36개월, 길게는 5년이 걸린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대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18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선체 블록은 다 제작해놨거든요. 이제 원자로랑 결합해서 나사 하나만 조이면 바로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니까요. 할리데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8개월이라고요? 그건 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고 해도 이건 핵잠수함입니다. 안전검사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어떻게 그런 속도를 낸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가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자 의구심은 곧 엄청난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접 로봇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선체를 이어붙이고 있었고 최첨단 AI 시스템은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용접 오차가 0.3mm라니 우리 미국은 5mm도 합격인데 말이죠. 한국 로봇들은 도대체 무슨 외계인 기술을 쓰는 겁니까? 박사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배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사 하나를 조여도 나라의 운명을 건다는 마음으로 조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일본은 아직도 장인 정신 운운하며 사람이 손으로 만드느라 속도가 안 나지만 우리는 완벽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압도합니다. 할리데이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기술의 신들이다. 그들의 조선소는 미래 도시를 옮겨놓은 듯하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다의 패권을 한국에 완전히 뺏길 것이다. 같은 시각,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조선소의 18개월 완료 소식을 전해 듣고 집무실에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18개월 만에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그건 사기야. 우리 미쓰비시 조선소도 5년은 걸리는데 한국 놈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한단 말이야. 당장 정탐꾼이라도 보내서 배후를 조사해.
하지만 일본 기술자들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총리님,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기술은 우리 일본보다 최소 20년은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이 용접하지 않습니다. 로봇들이 춤을 추며 배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카이치는 분통이 터져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놀고 먹을 때 한국은 피눈물을 흘리며 기술을 갈고 닦아 이제는 넘볼 수 없는 거인이 된 것입니다. 할리데이 박사는 다음 날 다시 현장을 방문해 잠수함의 외곽 선체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함재 강철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나 높았습니다. 박사님, 이건 우리 포스코가 개발한 특수강입니다. 수심 500m 아래에서도 끄떡없습니다. 일본 강철요? 그건 이제 우리 캔 뚜껑 만드는 데나 써야 할 수준이죠. 한국 엔지니어의 당당한 농담에 할리데이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라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 왜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그토록 자신있게 요구했는지. 당신들은 이미 바다의 지배자가 될 모든 준비를 마쳤군요. 할리데이는 한국의 거대한 독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75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지구를 지키는 보루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이 진수되는 날, 세계 바다의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다의 주권은 완벽한 관리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스마트십 솔루션 센터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모든 바다를 항해하는 수천 척의 한국산 선박들이 실시간으로 반짝이는 점처럼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 근처를 지나는 컨테이너 선박의 엔진 온도가 평소보다 0.01% 높습니다.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입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의 예리한 보고에 강수진 이사가 즉시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AI 진단 시스템 돌려보고 필요하면 원격으로 연료 분사량 제어해. 선장에게도 즉시 알림 보내서 다음 기항지에서 부품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한 예비 부품이 이미 그쪽 항구에 도착해 있을 거야.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외국 선주들과 해군 관계자들은 입을 쩍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배의 작은 고장 징후까지 한국의 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예방 정비까지 끝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만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배의 탄생부터 폐선까지 모든 일생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솔루션을 팝니다. 이게 바로 한국조선의 진짜 힘입니다. 강 이사의 자부심 섞인 설명에 전 세계 선주들은 앞다투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일본 배는 조금 싸 보이지만 이런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배가 고장나면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서 있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 배는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당연히 한국 배를 사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일본 조선소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도 기술력에서도 한국에 완전히 밀려줄 줄이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한국은 인공지능과 거대한 데이터를 결합해 바다의 문법을 아예 새로 썼습니다. 이제 세계 바다의 두뇌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답변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우리 일본도 곧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한국이 하는 건 그저 보여주기식 쇼일 뿐입니다. 일본의 장인들이 만드는 배가 훨씬 튼튼합니다. 하지만 일본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총리님, 일본 장인들은 이제 다 늙어서 은퇴했습니다. 한국은 청년 엔지니어들이 AI로 배를 관리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팩스로 수리 요청을 받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을 보고 좀 배우세요. 야당 의원의 호통에 다카이치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적수가 아니라 한국이 버린 기술이나 주워먹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진 이사는 방문객들을 데리고 가상현실 체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 잠수함 내부를 완벽하게 구현한 가상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승조원들이 배를 타기도 전에 이곳에서 수만 번의 가상 훈련을 거치게 합니다. 어떤 비상 상황이 닥쳐도 우리 시스템은 정답을 알려줍니다. 일본 잠수함요? 사고 나면 속수무책이지만 한국 잠수함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외국군 관계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한국의 기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바다 위의 구글이자 애플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섭네요. 75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겁니까? 한 미국 장교의 물음에 강 이사는 창밖의 동해 바다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무시하던 일본에게는 더더욱요. 그 오기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정이 전 세계 국방 장관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의 밤은 꺼지지 않는 연구소의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K방산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국방 장관들의 수첩에는 한국방산 업체의 이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적혀 있습니다. 폴란드 제독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직접 조종해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 무기는 사려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계약을 해도 약속을 안 지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주문하면 바로 배에 실어서 보내줍니다.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병사들이 가장 편안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신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호주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수조원의 돈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검증된 성능과 칼 같은 납기, 그리고 완벽한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한국 무기가 세계 최고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여론이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약속도 늦게 지키는 미국 방산 업체들보다 정직하고 성능 좋은 한국 무기가 훨씬 낫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이자 형제다. 비국 로켓을 홍해에 당장 배치하라. 이런 여론 덕분에 한국 무기는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뢰와 국격, 그리고 자부심을 파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 무기를 구경만 하며 부러워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정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을 시기하며 사사건건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 전화를 걸어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 일본 무기를 검토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일본 무기는 비싸기만 하고 실제 성능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은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방해하지 말고 잠자코 계십시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소식을 듣고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뿌린 로비 자금이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모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이제 현지 생산 공장까지 세우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세워진 한국 무기 공장에는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눈을 빛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독일은 숨기기에 바빴는데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자고 합니다. 이래서 다들 한국 하는군요. 현지 엔지니어의 찬사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을 전수하고 평화를 심는 위대한 스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펜타곤 회의실에서 위성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마다 한국의 무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세상을 구하는군요.
우리가 75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줄이야. 맥과이어 국장의 말에 동석한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방산의 중심축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시기하고 방해해도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가장 든든한 평화의 상징으로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K방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핵잠수함이 바다를 가르고 한국산 전투기가 하늘을 지배하며 우리 로켓이 우주로 나아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며 일본 국민들의 초조함을 대변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언급하며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모두 핵잠수함을 가지려 하는데 왜 일본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다면 일본도 당연히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절규는 오히려 일본의 병신 같은 현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은 평화적 목적 외에는 원자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개정하려 해도 내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있어도 법이 막고 있고 사실 기술조차도 이제는 한국에 한참 밀린다는 사실을 일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군사 블로거는 자신의 채널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리님, 입으로만 핵잠수함 외치면 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법적인 정비를 마치고 미국과 협상해서 승인까지 따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비핵 3원칙 타령하며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엔진을 돌리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국가의 전략 차이입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이 댓글에는 수만 개의 공감이 달리며 일본의 몰락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도 이제는 한국 조선소의 하청업체로 전락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기류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고위 관계자들과 아주 여유롭게 핵잠수함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국은 그저 법적인 절차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일본요? 그들은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 실장의 이 발언은 펜타곤 내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말만 앞서는 일본보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한국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국의 도움으로 핵잠수함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 한국도 이제 당당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정부는 질투에 눈이 멀어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까지 걸고 넘어지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핵물질을 농축하려 합니다. 이건 국제사회의 약속 위반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야심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며 원자력 기술이 에너지 안보와 국방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전 세계에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논리에 고개를 덕이며 오히려 일본의 투정을 꾸짖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발전을 시기하지 말고 본인들의 경제나 챙기십시오. 한국은 이미 우리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이 한마디는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무실에서 이 뉴스를 보며 혈압이 올라 쓰러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제 동해 바다 밑에서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잠수함들이 소리를 내며 낡은 엔진을 돌릴 때 우리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은 물소리조차 내지 않고 유령처럼 바다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저 우리 앞바다의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방해하고 미국 내 로비스트들을 매수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바다 사나이들이 이끄는 핵잠수함 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찬란한 승리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지난 75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진 풍파를 견디며 배고픔을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일궈낸 이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형님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에 감탄하고 일본 총리가 우리 성과에 절규하는 이 놀라운 세상이 바로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75년 전 미군이 주던 통조림 깡통을 소중하게 들고 가던 그 배고픈 소년들이 이제는 세계 최첨단 핵잠수함을 지휘하고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도움을 구걸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 무기 시장을 평정하고 정의로운 힘으로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는 위대한 초강대국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리 뒷공작을 벌이고 투덜거려도 우리의 전진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핵잠수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1000년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웃으셔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보호하시고 우리 국민이 뭉친 이 나라는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비웃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긍휼히 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맥과이어 국장은 한국을 떠나며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불 밝힌 조선소의 야경을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잠들지 않는 거인이구나. 그들이 깨어있는 한 세계 평화는 문제없겠어. 나도 은퇴하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군. 미 국방부의 최고 전문가조차 반하게 만든 이 나라,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축복하고 거친 바다의 파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식들이 만든 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비공 로켓이 하늘을 가르고 거대한 잠수함이 바다를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늠름합니까? 이 모든 영광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기적 같은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K방산의 깃발은 오대양 6대주를 넘어 저 멀리 우주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함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기상은 하늘 끝까지 닿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의 방해에도 미국의 견제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과 자부심을 위해 전진합시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고 세계 최고의 열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로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를 소리 높여 축하하며 새로운 1000년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갑시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위대한 우리 민족 만세.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